안녕하세요. 미니파이어의 1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건강보험료는 꼭 납부해야 하는 부분에서 세금이나 마찬가지라 부담스럽지만 막상 질병이나 사고, 노후 등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 때에는 건강보험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생애 주기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젊어서는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때마다 생돈 뜯기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 갈 일이 늘어가고 노후에는 더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은 젊어서는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고 나이 들어서는 부담보다는 혜택이 더 많은 제도인 셈인데요. 이렇게 한평생 같이 가야 하는 제도인 만큼 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소득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관리 방법을 사전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직장인인 상태가 유지될 것 같지만 회사를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오래 다닌다고 해도 은퇴는 반드시 오게 되는 거니까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다닐 때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이 보험료도 회사와 본인이 반씩 내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기준도 명확하고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 됩니다. 만일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도 소득금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추가적인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상실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 관련 자격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자격이 주어지거나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3가지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피부양자가 되는 건데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겁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100% 누릴 수 있으니까 가장 유리한 자격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는 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 겁니다. 2021년 현재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면 보유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간소득은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사업소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지금도 느슨한 상태는 아니지만 2022년 7월 건강보험 2단계가 실시되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이나 은퇴 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본인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 상황에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새로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모두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계획이고 다닐 수 있다면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누구 명의로 하든 큰 상관은 없지만요. 만일 아내는 직장을 정년까지 다닐 계획이지만 남편은 40대에 퇴직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직장을 더 오래 다닐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는 상황에서는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아내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를 소유한 것으로 인해 추가되는 보험료가 없거나 있어도 적은 금액이 되고요. 남편의 경우 퇴직 후에 본인 명의의 소득, 재산이 적거나 없게 되니까 아내의 피부양자가 돼서 건강보험료 관련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도 주택이나 상가를 취득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전업주부인 아내 명의로 임대용 주택을 취득해서 월세를 받거나 상가를 취득해서 월세를 받게 되면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한 경우라면 주택임대등록 여부에 따라서 임대등록주택인 경우 연간 수입 1,000만원, 미등록주택인 경우 연간 수입 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상가를 전업주부 명의로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과 함께 월세 수입에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만으로도 전업주부인 아내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를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시세가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이 반영되면서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게 되면 전업주부 아내 지분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내 지분의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아니라 5억 4천만 원만 초과하는 정도라도 아내 명의의 소득이 1,000만 원을 넘기면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 금액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부 모두가 은퇴하게 된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도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정년퇴직할 예정이라면 은퇴 몇 년 전부터 퇴직 후 건강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퇴직 시점의 소득 재산이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겁니다. 상가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지속할 건지 퇴직 전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월세 40만원 받는 작은 아파트 한 채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돼서 매월 지역건보료만 20-30만원을 내게 된다면 이게 유리한 건지 고민해 봐야 할 거고요.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가 높아서 재산 금액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못 된다면 은퇴 시점에 처분하고 피부양자 요건에 문제가 없는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여분의 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 어떤지 등등을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본다고 꼭 소득이나 재산을 처분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다만 사전에 현상을 잘 파악하고
생각하고 결정해둬서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 허둥대지 말자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임의 계속 가입,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